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박정호 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핑계는 뻔합니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란 과정에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한덕수와 박성재입니다. 한덕수는 자신의 내란 가담 범죄를 덮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인물이고, 박성재도 법무부 장관의 직을 이용해 내란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박정호 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한덕수와 박성재가 내란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뛰어갔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위법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공직에 종사했던 일국의 국무총리가, 평생 검사로 살았던 법무부 장관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단정하는 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한덕수,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청구돼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호 판사처럼 잣대 자체가 기울어진 사람은 더 이상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을 맡지 않아야 합니다. 아예 판사 자체가 맡지 않는 사람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한덕수하고 저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영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뭐 증거 도주 인물의 우려가 없다. 네. 또는 이 위법적인 상황을 몰랐을 것이다. 그걸 다툴 만하다. 굉장히 용어를 어렵게 썼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심이 갑니다. 첫 번째는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조희대에 의해서 수원지법에서 픽업된 사람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회와의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박성재 장관의 이 구속영장 기각의 이 사유가 과연 그가 한 행위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박성재 장관이 세 가지 됐습니까? 첫 번째는 합수부에 검사 파견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출입국 금지. 세 번째는 구치소 등에 네. 3,600명의 수용 가능한지를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합수부의 검사 파견 있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계엄과 쿠데타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정통하다는 건 원래 정통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사전에 더 높다는 공부했다. 거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980년도에 네.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다음 보안사에서 바로 만든 게 합동수사본부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만큼 합수부가 합수부장이 전두환이었죠. 네. 계엄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는데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합수부의 법무부의 검사를 파견하겠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쿠데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 상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했다고 의심할 수 그렇죠. 있나요? 자,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구치소에 3,600명 간에서 확인한 다음에 현황 보고 문서를 받아요. 근데 문서를 삭제합니다. 네. 자, 문서 삭제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니까 이 판사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네. 말이 안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수원에서 근무하다가 강남 서초로 왔다. 네네. 이러면은 영전인 거죠. 영전이죠. 요직 중에 요직으로 온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를 영전시켜준 조이대를 향해서 뭔가 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네네. 조이대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재판부에서는 추첨하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를 무작위로 이렇게 무작위로 한다 거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내부에 물어보면요, 재판부나 또는 검사 배당이나 전혀 그 참 뭔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다 알 겁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면 네. 3명을 똑같은 사람들을 갖다 그렇죠. 놓으면 돌려받자잖아요. 세 명을 뭐 비슷한 사람 다 데려다 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력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그렇죠. 없는 사람에게는 뭐 돈 1,000원 삥땅 해도 아주 살벌하게 대하는 사람. 예전에 저기 버스 운전기사 네네. 300원. 300원 횡령건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도 초코파이 1,000원 가지고 재판하고 네, 있고 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안을 곧 마련하고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특검에서 반드시 그 영장 청구를 다시 할 거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죠. 보완하고 다른 것들도 이제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위원 탄핵과 같은 충격요법을 국회에서 한번 쓸 필요가 있지 않나 네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한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국민들의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 네. 아니 그리고 탄핵 소추할 만한 필요나 네네. 뭐 까닭은 이미 좀 차고 넘치는 거 직위원 아닙니까? 같은 경우에는 왜 날짜를 시간으로 바꿨는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왜 윤석열만 바꿨냐? 그렇죠.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이 접대 관련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날짜를 시간으로 바꾼 것도 특검에서는 피해자 신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면 망설일까요? 요새 뭐 민주당 관련해서 뭐 법사위가 너무 빨리 뛴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잘한다는 사람도 물론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직위원 문제를 좀 잊어버리겠는 것 같아요. 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싸움 때문에 직위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못할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될 겁니다. 근데 직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럼 한 반반 나오겠네요. 반반 나올 거예요. 네. 직위원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7대3? 7대3 나올 겁니다. 네, 6대4 나올 겁니다. 네, 훨씬 더 네, 나올 맞습니다. 겁니다. 이게 이제 여론을 업어서 정책이라든가 정치 행위를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일단 그리고 판사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례적이죠.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기현처럼 도드라진 사람 먼저 해보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또 승고르기도 하고 네네네. 모든 뉴스가 국회 법사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주기현만 일단 좀 집에 보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직무정지라도 시켜놓고 네네. 그다음에 뉴스가 좀 다른 데로 갔다가 또 몇 달 후에 또 해보고 뭐 이런 지금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 판검사를 탄핵했는데 보통 기각되잖아요. 네. 이유가 뭔가 하면 국회는 수사권이 없어요. 네네. 근데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형사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탄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이게 잘못된 정밀하게. 거죠. 네네. 잘못된 거죠. 네. 공무원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수 없으면은 탄핵해도 되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직위원은 형사법적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탄핵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된다. 네네네. 그다음에 조희대와의 싸움은 좀 더 주도 면밀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네네네.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그 조언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뭐 당의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네네. 가져야 되겠는데 뭐 저도 뭐 개인의 신분으로 제가 전화드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네. 혹시 이런 방송을 본다면은 네.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방송마다. 네, 네, 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